파이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좀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문화 공룡이 전 세계 각국들의 거대한 빗장을 통째로 부수고 들어가 현지 자본과 유통망을 아주 통쾌하게 접수하기 시작한 역대급 경제 영토 확장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일명 교두보 전략이라고 하죠. 사실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해당 대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허브 마켓을 딱 선점해서 물류와 유통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정부 규제 경험을 먼저 쌓은 다음에 주변국으로 야금야금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광활한 남미 대륙 공략의 최고의 교두보 국가는 어디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단연 브라질입니다. 압도적인 내수 시장 규모는 물론이고 남미 문화권 전체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 거기에 글로벌 제조업의 현지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는 인프라까지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거든요. 특히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스의 핵심 맹주국입니다. 사실 브라질은 세금, 관세,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로 아주 악명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브라질 시장에서 살아남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남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보증 수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지극정성 초대하고 점점 더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남미 석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가 바로 브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살벌하고 강력한 무기인 K 문화를 들고 브라질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 내에서 최대 영향력을 가진 최고 권위의 시사매체 중 하나죠. 바로 베자가 아주 흥분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K-팝 거인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 상륙해 대규모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려 한다라고 말이죠. 베자는 이에 대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엔터 기업들인 하이브와 CJ E&M, 아이코닉스는 물론 주요 방송국들의 브라질 상륙이 전격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진격은 현재 브라질 내에서 한국 문화의 확산이 단순한 팬들의 열광적인 현상을 넘어 실제적인 비즈니스 축으로 완벽하게 변모했음을 증명한다. 오는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리우의 핫플레이스 바라지우치카 지역의 윈저 파라펜시 호텔에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K-콘텐츠 비즈위크 브라질 2026이라는 초대형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베자는 이 행사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최대 엔터 거물들을 브라질로 직접 초청하여 파트너십을 갈구하는 현지 경영진, 프로듀서, 크리에이터들을 1대1로 매칭해주는 자리이다. 단순한 콘텐츠 마켓 전시회가 아니라 공동 제작, 라이센싱, 글로벌 확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장이 될 것이다. 한국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브라질을 선택했다. 어머 깜짝이야. 베자는 이렇게 우리의 영리한 전략적 의도를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사는 브라질이라는 남미의 호랑이와 손을 잡고 우리 문화산업의 영토를 확장하는 대외장치인데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이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미국의 플랫폼에 겨우 숟가락만 얹는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란 것이죠. 우리가 직접 대륙의 심장부로 진출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 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매우 바람직하고 매우 주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드라마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국들과 미디어 기업들의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해외에 이식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위대한 수준에 이르렀고 브라질을 디딤돌 삼아 남미 전체를 우리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대담한 시도가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국민들의 뇌와 심장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압도적인 문화적 힘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아니 그런데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이미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상들이 움직이고 대기업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오가는 이 거대한 비즈니스의 이면에는요, 이미 브라질 서민들의 일상은 물론 그들의 세포 속에까지 한류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바닥 민심이 우리 한류에 얼마나 제대로 절여져 있는지 그 실체를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려 볼 텐데요. 마침 브라질의 한 해안 도시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상파울루의 유력 지역 매체입니다. 아트라부나의 보도인데요. 상파울루주 서부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죠. 산투스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기로 아주 혁신적인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 이름이 진짜 대박입니다.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로마자로 아주 당당하게 맛있어요 라고 박아놨습니다. 우리 발음 그대로 맛있어요 레스토랑입니다. 사연을 뜯어보니 더 재밌습니다. 산투스 출신의 한 브라질 여성이 한국에 딱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우리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식을 미친 듯이 흡입하더니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그 시점에 머리를 쥐어짜며 아주 심각한 멘붕에 빠진 겁니다. 맙소사, 나 이제 한국 음식 없이 브라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브라질 전역에서 한류가 미친 듯이 확산되고 있으니 내 고향 도시에 직접 한국 음식점을 차려버리자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트리부나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류가 처음 브라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 낯선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과 텃세가 꽤 만연해 있었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 점점 더 많은 브라질 대중이 K-문화를 온몸으로 접하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 맛있어요 식당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비결은 단순히 떡볶이나 불고기만 팔아서가 아닙니다. 식당 인테리어는 물론 식당 온 사방에서 한국의 명작 영화나 최신 인기 드라마를 끊임없이 상영해주는 일종의 K-시네마 레스토랑으로 완전히 개조해놨다는 점인데요. 그야말로 입으로는 매콤한 한식을 즐기면서 눈과 귀로는 세련된 한국 대중문화를 동시에 흡수하는 완벽한 대한민국 문화 결합의 현장인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대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브라질이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는 한류의 핵심 관문이 되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렇게 삼바의 여인들이 맛있어요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브라질의 광경. 그런데 여러분, 남미 대륙에서 한류의 마력에 취해 소비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나라가 비단 브라질뿐만이 아닙니다. 옆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면요, 이번엔 식당 수준을 넘어서 대놓고 한국식 시스템을 100% 복제한 이것이 도심 한복판을 완전히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소비 트렌드와 경제 변화 그리고 도시 문화의 패러다임을 아주 날카롭게 다루는 아르헨티나의 유력 전국지입니다. 프로 콘테니도가 보도한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인데요. 기사의 헤드라인부터가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K-팝에서 장바구니까지 라는 타이틀로 현재 아르헨티나 전역에 한국식 편의점들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면서 이미 수십 개의 매장이 성황리에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 콘테니도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와 식품 수입 증가에 힘입어 한국식 미니마켓은 주류 상업 매장이 되었다. 지금 현지에서 불고 있는 뜨거운 라면 열풍과 매콤한 K-스낵 그리고 달콤한 한국 음료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순한 먹거리 유행이 아니다. 이른바 K-팝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논리 아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도시 소비 습관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거대한 현상이다. 아니, 예전에는 아르헨티나 기자들이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가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두 번 기웃거리는 틈새 시장인 줄 알았나 봐요. 물론 과거엔 그랬지만 현재의 상업 지도를 보면 완전히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한국의 얼큰한 라면들과 봉지과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국민 아이스크림이죠, 메로나 같은 디저트를 판매하는 한국식 편의점이 지속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30개의 매장이 번듯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 약 10개의 신규 지점들이 추가로 문을 열기 위해 지금 현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건 이 매장들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외곽 지역으로까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청년들의 지갑을 털고 있는 이 대단한 편의점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현지 기업 관계자의 인터뷰가 기사에 실렸는데요. 그 내용이 또 아주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이 상점들의 모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골목길마다 있는 한국식 편의점의 개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작고 압축된 공간 효율성,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세련된 인테리어, 사자마자 즉시 섭취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 구성에다가 가장 중요한 한국 대중문화의 정체성을 인테리어 전면에 싹 발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인점의 이름이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남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싸이의 말춤이 절로 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편의점 브랜드 외에도 또 다른 초대형 라면 브랜드인 라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셀프 즉석 라면 조리 매장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한국 편의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제공하는 그 짜릿한 즉석 조리 경험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게 현지의 극심한 시대적 흐름과도 아주 소름 돋게 잘 맞아떨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매운맛을 좋아하는 소수의 매니아 고객들이 사재기하듯 집에 비축해두려고 물건을 사갔다면, 지금은 아르헨티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가 최고의 핵심 가치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들고 집에 가는 것보다 매장에 번듯하게 설치된 즉석 조리기 앞에서 직접 한국 라면을 끓여 먹는 그 독특한 체험과 경험 자체를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이러한 한류 유통 열풍의 무시무시한 흐름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숫자로도 완벽하게 찍히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5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한국 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무려 80%나 대폭증했다. 한국 식품 시장은 독보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식문화 시장은 2032년까지 매년 8%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한국 제품 소비의 거대한 근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위대한 한국 문화 영토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짚어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많은 한국 드라마와 K-팝, 그리고 틱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바이럴 제품들이 아르헨티나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덕분에 초기에는 매대 위에 겨우 30개 정도의 한국 제품만 초라하게 진열되어 있던 매장이 현재는 무려 550개 이상의 다양한 품목으로 상상 초월 확장을 끝마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빛의 속도로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단연 식품이며, 특히 시원한 음료와 얼큰한 라면이 그 중심을 잡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 세계를 홀린 K-뷰티 화장품 제품들까지 가세하여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편의점 특유의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그대로 해두고 시스템과 조리기계를 통째로 복제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소매 상품들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매장들이 남미 대륙 전체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 위대한 현상. K-팝과 K-드라마가 잘 닦아놓은 문화 영토 위로 한식과 편의점이 깃발을 꽂았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일명 K-리테일의 대도약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남미 대륙 전체를 우리 편의점 감성으로 싹 물들여버린 이 위대한 K-리테일의 폭격. 그런데 여러분, 남미 대륙을 석권한 이 유통의 마력이 이제는 전 세계 문화 패권의 상징이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국 본토의 심장부까지 뚫어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유력 디지털 플랫폼이 등판하더니
미국의 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한국의 이것을 두고 집에서 먹는 라면과 차원이 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위대한 공간이라고 대서특필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디지털 뉴스 플랫폼 중 하나죠. 바로 악시오스 콜럼버스판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소식입니다. 악시오스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의 일명 라면 도서관이라 불리는 한국식 즉석 셀프 라면 카페가 전격 오픈한 소식을 귀중 있게 다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처음에 이 매장이 미국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일부 미국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차갑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헤이 친구, 라면 그거 마트에서 사다가 그냥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비싼 돈 내고 저기 가서 먹어? 라는 꼴값 섞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 기자는 칼럼을 통해 그 오만한 미국인들의 논리를 팩트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당신들이 집에서 끓여 먹는 대충 끓인 라면으로는 이곳에서의 경이로운 경험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이 매장에는 라면 봉지만 덜렁 있는 것이 아니다. 매대 위에 신선한 채소들이 꽉 차 있고 한국 특유의 자동 즉석 라면 조리 기계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옆에는 날계란과 고소한 치즈 그리고 육즙 가득한 고기 같은 온갖 다채로운 라면 토핑들이 자로 잰 듯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당신이 원하는 재료를 싹 골라 담아 기계 앞으로 가져가서 버튼만 딱 누르면 그 자리에서 마법 같은 미식의 신세계가 일어난다. 게다가 미국인들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한국식 라면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비단 라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체는 이런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곳에는 달콤한 한국식 커피와 에이드는 물론 한국의 전통 길거리 간식인 호떡과 바삭한 만두, 육즙 터지는 K 핫도그와 영양 만점 김밥 같은 다양한 사이드 메뉴들이 세트로 즐비하다.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미국인들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특유의 이 세련된 식문화 자체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런 점에서 엄청난 흥미와 도파민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냥 라면 하나만으로도 미국인들 입맛 중독시키기에 충분히 위험한 무기인데 온갖 화려한 토핑의 마력에다가 한식 디저트들까지 곁들여졌으니 이 미국 친구들 이제 한식의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악시오스의 기사는 이곳이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매장을 넘어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즐기는 생생한 공간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곳은 미국 현지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다. 매장 안에 거대한 컵라면 모양의 테이블과 추억을 남기는 즉석 카메라 사진벽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 공간을 더욱 깊고 기억에 남는 명소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분석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믹스커피나 원두커피를 만들어 마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세련된 분위기의 커피숍을 굳이 찾아가서 줄을 서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 활기차고 유쾌한 한국식 라면 카페 역시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가장 트렌디한 아지트이자 모임 장소와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 이 외신 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에 이 라면 라이브러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 라면을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내고 가치를 소비하는 체험으로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그 자체보다 경험에 가깝다는 것은 이제 한식이 미국 주류 사회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자 소셜 허브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K 콘텐츠 특유의 찰진 감성에 체험형 외식이 결합되어 하나의 번듯한 도시 소비 문화로 당당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 영토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한식의 인기,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다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거대한 힘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모든 리테일 요소를 하나로 아우르는 대한민국 문화의 체험 그 자체가 거대한 프리미엄 한류로 완성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놀라운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라면 도서관이 일시적인 유행인 줄 알았던 미국의 유통 대기업들이 지금 단체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의 리테일 산업을 가장 정밀하게 분석하는 최고 권위의 전문 매체죠. 바로 C스토어 다이브가 미국 유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스타일 편의점의 무시무시한 급성장을 집중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C스토어 다이브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비롯된 스낵과 음악 그리고 체험 요소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스타일 편의점의 인기를 견인한다.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미국 유통지도와 문화 전반에 엄청난 파괴력을 미치고 있다.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부터 티켓이 없어서 못 파는 BTS의 미국 투어, 그리고 한국의 스킨케어 시스템을 상징하는 K-뷰티의 미친 성장세만 봐도 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미국 내 K-뷰티 시장 규모만 해도 무려 24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0%에 육박하는 살벌한 수준의 성장이었다. 게다가 미국인들의 입맛을 분석해보니 인기 메뉴 상위 5개 중 무려 4개가 아시아 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미 전역에서 대형 한국 슈퍼마켓 H마트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거대한 문화적 흐름의 정점에 우리 한국식 편의점들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요. 시카고의 유명 리테일 컨설팅 기업이죠. 맥밀리언 두리틀의 핵심 파트너인 아멘다 라이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미국 내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되면서 한국식 편의점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트렌드로 확실히 올라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상당히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미국 중부 지역에도 한국식 편의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하며 마침내 대한민국의 유통 진짜 배기 거인들이 미국 상륙작전을 전격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무려 19,600개라는 압도적인 매장을 운영 중인 대한민국의 유통 공룡 CU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CU는 지난해 미국의 관문이자 최고의 휴양지인 하와이에 미국 첫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하와이에 영광스러운 2번째 매장까지 오픈 완료했는데요. C스토어 다이브는 CU의 행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U는 향후 하와이 지역에서만 무려 50개의 매장을 순차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거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선언했다. 와, 하와이를 완전히 CU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유통의 기백,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한국 편의점의 대박 행진을 보고 겉모습만 어설프게 따라한 짝퉁 마켓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훔쳐간 거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들이 우리 기술이나 특허를 훔쳐간 게 아니라 단순한 인테리어나 시스템 복제 수준이니까 딱히 배 아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거기에서 파는 물건들이 불닭볶음면, 밀키스, 메로나 같은 우리나라 진짜 상품들이기 때문에 결국 돈 버는 건 우리 기업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모방 매장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토종 유통기업들이 직접 진출하는 게 대략 5천만 배 정도는 더 바람직하고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유통대기업이 직접 해외에 메인 깃발을 꽂게 되면요, 단 한 번의 진출만으로도 그 편의점 유통망을 타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우수한 국산 식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대규모로 동시 진출하는 엄청난 낙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U와 같은 대한민국 토종 기업들의 대담한 글로벌 도전이 훨씬 더 많아지고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K 편의점의 직접 수출이 정말 소름 돋게 매력적인 이유는요, 여기가 단순히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만 찾는 사랑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 노랗고 눈 파란 토종 미국인들까지 단체로 줄을 서서 오픈런을 뛰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미국의 유명 푸드 서비스 컨설팅 회사죠. 메뉴 매터스의 대표인 메이브 웹스터는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화는 계속해서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편의식품과 편의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미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이거 참 백인 전문가가 대놓고 미국은 한국한테 한참 멀었다라고 자백한 건데요. 자,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인구만 대략 합쳐도 6억 명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삼각편대를 완벽한 교두보로 삼게 된다면 북미부터 남미 땅끝까지 10억 명이 살고 있는 방대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 영토가 확산되는 셈입니다. 이 10억 명의 거대한 인구가 매일 한국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나라 식품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문화를 타고 국부가 창출되는 위대한 리테일의 마력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카 대륙 10억 인구를 K 편의점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 위대한 서사. 그런데 여러분, 아직 놀라기엔 한참 이릅니다. 이 북미와 남미 대륙의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살벌한 땅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국 인구만 무려 14억 명, 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면 무려 20억 명에 달하는 지구상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 바로 인도의 심장부 뉴델리 한복판에서도 지금 한국의 편의점 감성에 눈이 뒤집힌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민심이 포착되었습니다. 인도 델리를 기반으로 가장 트렌디한 도시 문화를 다루는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소시티가 뉴델리 남부 한복판에 등장한 한국식 편의점을 두고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타전했는데요. 기사는 이런 소식으로 독자들에게 이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콤한 한국 라면이 너무 먹고 싶고 특히 K-팝의 황제인 BTS 정국이 좋아한다는 그 달콤한 바나나 우유를 너무나 마시고 싶다면 매장 배경음악으로 BTS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짜릿한 서울 분위기를 느끼고 싶지만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 아직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당신의 그런 우울한 날들은 완전히 끝났다.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 한국 편의점이 통째로 상륙했기 때문이다. 화면으로만 보던 K-드라마 특유의 감성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공간이 바로 이곳 한국식 편의점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한국 문화 애호가라면 이 마법 같은 편의점 음식들을 무조건 다 먹어보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이다. 이 매장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인스타 감성이 터지는 귀여운 포토존은 물론 서울 한강변에서나 보던 즉석 라면 스테이션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는 장소이다. 틱톡 비디오에서나 보던 멋진 한국 스낵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야말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인도의 더위가 싹 가시는 작은 서울 그 자체이다. K-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퇴근길에 들르던 그 감성적인 풍경이 눈앞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이곳의 마켓 매대에는 김치, 떡볶이, 라면은 물론 여성들의 피부를 책임질 K-뷰티 화장품들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한 번 들어오면 도저히 떠나고 싶지 않은 개미지옥 같은 공간이다. 이러한 K-유통의 공습에 대해 인도의 유력 매체 아웃룩 인디아도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겠다는 어조로 대대적인 분석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아웃룩 인디아는 이런 헤드라인을 걸었는데요. 현재 인도는 한국의 K-라이프가 완벽하게 점령했다. 한국의 유통 거인들이 K-컬처의 대성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전 세계 소비 시장을 향해 K-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무차별 수출하고자 하는 거대한 전략에 주목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반도체, 철강, 첨단 소재 등 딱딱한 제조 상품을 수출하거나 K-팝 노래를 수출하던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가장 트렌디하고 거대한 경험 문화 자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무시무시한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의 대형 리테일 기업들은 이제 파리와 도쿄 같은 글로벌 핵심 허브 도시에서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고 그곳들을 첨단 연구소의 실험실처럼 활용한다. 거기에서 연구 매장을 세우기 전에 글로벌 수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최고급 유통 재벌들이죠. 롯데와 현대 같은 초대형 백화점 기업들마저 이 거대한 한류의 물결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웃룩 인디아는 이런 보도를 이어갑니다.
롯데는 베트남 시장을 핵심 전초 기지로 삼아 영토를 확장 중이며 현대백화점은 대만, 홍콩, 도쿄 등에서 엄선된 총 13개의 K-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현지에 심는 메가 프로젝트를 풀가동 중이다. 한국은 이런 리테일 거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소비 트렌드 자체를 대한민국 스타일로 싹 개조하며 문화적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현상은 한국 리테일 시장의 거대한 지배력 확대이며 전 세계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한류를 화면으로 보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결제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문화 수출국,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로 확장된 우리의 위대한 문화 영토는요, 이제 전 세계인들의 의식주 자체를 지배하는 라이프 스타일 수출 국가, 즉 문화 확장 궁극의 최종 단계까지 당당하게 올라섰습니다. 지금 동남아의 깊은 산간 오지 마을을 가든, 아프리카의 황량한 사막을 가든, 남미의 차가운 땅끝 마을을 가든 사방에서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동네 구멍가게 매대마다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초대형 마트는 물론이고 런던, 파리, 도쿄의 백화점 매장에서도 우리나라 K-뷰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확고한 명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살아 숨쉬는 그 일상적인 생활 공간 자체에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포처럼 촘촘하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문화 영토의 확장은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치열한 글로벌 자본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브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거대한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 유통기업들의 세계 진출은 국외시장 확대로 인한 국가 세수 증대는 물론 수많은 청년들의 글로벌 고용 창출을 이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걸어다니는 민간 문화외교관으로 삼아 한국 문화 전파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위대한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80억 인류는 대한민국 문화와 함께 그 문화 속에 따뜻하게 녹아있는 입고 먹고 바르고 듣고 보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간절히 체험하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강국, 유통강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